다음과 같은 내민보에서 C점에 발생되는 힘 모멘트 MC를 구하여라.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C점에서 모멘트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C점을 가상으로 절단을 시키죠. 구조물을 가상으로 절단을 시켜보면 이런 구조물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절단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물, 이렇게 두 개의 구조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C점. C점의 힘 모멘트를 구하려면 왼쪽 구조물을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반력 VA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MC는 VA 곱하기 3m. 3m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잘려진 구조물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VB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MC는 VB 곱하기 3 마이너스 10 곱하기 6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잘려진 구조물의 왼쪽을 이용할 때는, 왼쪽 구조물을 이용할 때는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면 마이너스. 기억나죠? 잘려진 구조물의 오른쪽을 이용할 때는 시계 방향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플러스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C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10톤은 거리가 6m죠. 이 구조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지만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고요. VB는 보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고 있죠. VA. 왼쪽 구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VA 곱하기 C점까지의 거리 3m.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VA 곱하기 3은 MC 값이 되는 것이고요. 시계 방향 회전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왼쪽을 이용할 것인지 오른쪽을 이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기에는 왼쪽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VA 반력만 구하면 되니까. VA 반력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반력을 구하려면 전체 구조물에 대한 평형 방정식이 있어야 됩니다. 반력을 구하고 싶다. 전체 구조물로 평형 방정식이 필요하다.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나 충력이나 이런 내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구조물의 평형 방정식이 아니라 부분 구조물의 평형 방정식, 그러니까 절단시켜서 구조물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VA 더하기 VB, 버티컬 방향의 힘 합력은 0이어야 되니까 VA VB 올라가는 힘 플러스 내려가는 힘 10톤 마이너스 합은 0이다. 그래서 VA와 VB를 더하면 10이 되어야 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B점에서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그러면 VA 곱하기 팔 길이 6m. 얘는 시계 방향. 그렇죠?
VA 곱하기 6. 다음에 VB 곱하기 B점을 중심으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거리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0이 됩니다. 이 VB라는 힘이 B점과 얼마만큼의 거리의 편차를 가지고 있느냐. 0이란 얘기죠. 0. 편차가 없다는 얘기죠. 10톤은 B점을 중심으로 해서 3m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고 B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A는 0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6VA는 30톤미터가 되니까 VA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6VA 플러스 30 이퀄 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VA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VA는 마이너스 5톤.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최초에 가정한 VA의 반력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전체 구조물의 평형 방정식을 세울 때 VA의 방향을 상향이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런데 상향 방향이 아니다. 반력의 크기는 5톤이 맞는데 VA의 반력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갖는 의미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평형 방정식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VA가 마이너스 5이고 VB이고 마이너스 10은 0이 되어야 한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VB는 2를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10 플러스 5가 되는 것이죠. 이항시키면. 그래서 VB는 15톤이 된다.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최초에 가정했던 방향이 옳게 가정되었다. 상향의 반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VA를 계산했기 때문에 VA가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5톤이었죠. 그러면 MC는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잘려진 구조물에 C점을 잘라서 잘려진 구조물의 왼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 모멘트 플러스 반시계 방향 모멘트 마이너스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크기는 5 곱하기 3인데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C점을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5톤.m가 된다.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난이도 하 정도 되는 문제이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민보에 발생되는 최대 힘 모멘트 맥시멈 값을 구해라.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조건이 뭐가 있죠? 전단력도에서 SFD죠. 전단력도의 부호가 바뀌는 위치. 전단력도 부호가 바뀌는 위치가 힘 모멘트가 최대값이 되는 위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SFD를 그려봐야 됩니다. SFD 전단력도를 그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반력을 알아야 됩니다. 반력. 그래서 반력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B점의 반력을 VB, C점의 반력을 VC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둘 다 상향의 반력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VB와 VC를 더하면 그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4 더하기 3 곱하기 4만큼의 크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6톤 포스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누르는 힘이 16톤. 그렇다는 얘기는 평형이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B점과 C점에서 반력의 크기의 합은 16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VB와 VC를 더했을 때 그 합의 크기는 16톤이 되어야 하지만 VB와 VC가 각각 얼마씩을 나눠 가져야 되는지는 평형방정식을 적용시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C점에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C점에가 모멘트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4 곱하기 거리가 6m,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VB 곱하기 이렇게 돌아가겠죠. 4m, 얘는 플러스 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 다음에 등분포화 중에 크기를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시켜 보면 3 곱하기 4. 분포화중을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면적. 높이가 얼마냐면 3, 밑변의 길이가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면적은 12톤이 되고 이 등가의 집중력은 등분포화중, 사각형 등분포화중의 2분의 L이라고 보면 L, 센터에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4m이기 때문에 중간점까지의 거리는 2m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MC점에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 4 곱하기 6 마이너스 VB 곱하기 4 플러스 12 곱하기 2 마이너스 반시계, C점 중심으로 반시계. 그래서 VB는 12톤이 나왔다. VB가 12톤이면 VC는 4톤이 되면 두 개가 더해졌을 때 16톤이 되겠죠. 위에서 누르는 힘의 크기가 16톤이기 때문에 12톤, 4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럼 SFD를 그려봐야 되겠죠. SFD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구조물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간다. 단
캔틸레버 구조물은 자유단에서 고정단 쪽으로 그려간다. 봅시다. SFD를 그려보면 4톤만큼 먼저 내려가겠죠. SFD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shear force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전단력. shear force 전단력이 무엇이 전단력이죠? 부재가 있을 때 부재의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얘가 전단력이죠. 그래서 4톤은 단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단력이다. 전단력. 왜냐하면 이 4톤의 힘이 단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4톤만큼 내려왔다가 A에서 B점까지는 하중의 변화가 없으니까 수평으로 그대로 갑니다. B점에 오니까 또 단면과 평행한 방향의 힘이 뭐가 있냐면 12톤이 있죠. 작용하는 발력이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력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4를 지나서 4만큼 내려와 있었는데 4를 지나서 8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12톤이 되니까 8만큼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등분포 하중이 1m에 3톤씩 누르고 있는 것이죠. 1m에 3톤씩. 그러니까 지금 8톤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죠. 1m가 가면 이 값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5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2m를 가게 되면 이 값은 2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3m를 가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4m를 가게 되면 마이너스 4톤이 되어야 되겠죠. 왜? 1m 갈 때마다 이 높이가 얼마가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3톤. 1m 갈 때마다 3톤. 1m 갈 때마다 높이의 차가 3톤. 1m 갈 때마다 이 높이 차가 3톤씩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등분포 하중이 3톤 per 미터, 1m 당 3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보면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1톤,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1m per 1m당 3톤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중이 수평의 함수면 SFD는 1차 직선이죠. 경사진 1차 직선. 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내려왔다. 수평으로 가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 전단력의 부호가 바뀌는 곳은 두 군데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곳의 위치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이었기 때문에 3m만큼 떨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 전단력의 값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던 곳은 이 위치는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면 0이 되는 거겠죠. 왼쪽에 잘라서 왼쪽을 봅시다.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발력이 4톤이었으니까 발력이 4톤이었으면 누르는 힘의 크기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요게 4톤이 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A는
요 x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등분포 하중은 1m에 3톤이 사라진다. 누르고 있다. 근데 얘가 1m일 때 3톤이면 4톤이 되려면 이게 얼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3톤일 때 1m면 4톤이 되려면 x다. x는 3분의 4 곱하기 1. 그럼 1.33m. 1.33m가 옮겨가면 되겠다. (1.33m) 그러면 1.33m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단력이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단력이 0이 되는 두 군데의 위치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휴모멘트 값을 구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지려고 그러네.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복잡해지려고 그러네. 봅시다. 이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를 알았죠, 우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B점을 절단해서 왼쪽을 이용하든지 오른쪽을 이용하든지 왼쪽을 이용해 봅시다. 왼쪽을 이용해 보면 간단하죠. 4 곱하기 3, 2m. B점 중심으로 왼쪽을 이용했는데 반시계 방향 돌아갑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톤/미터. MB점의 모멘트는 마이너스 8톤/미터이다. D점에서 모멘트 값은 얼마예요? MD는 잘라서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왼쪽은 복잡하니까. 그러면 4 곱하기 1.33.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D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MD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가 이 녀석이 있죠. 1.33m에 3톤이 있고 얘는 톤/미터이고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3의 절반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좀 학생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다 배웠던 것들인데 잊어버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D점을 절단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이게 D점이죠. MD는 4 곱하기 3 B점 중심으로 얘를 이 구조물을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플러스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다가 A는 등가의 집중력으로 고쳐보면 3 곱하기 1.33 팔 길이 거리는 얼마예요? 요거니까 1.3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얘는 요 구조물을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겠죠. 얘는 시계방향이면 오른쪽 구조물 잘라서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했는데 시계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33 곱하기 2분의 1.33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써져 있죠. 지금 2.67이네요. 2.67. 2.67은 플러스 값이고 MB점의 값은 마이너스 8이고 B점에서 모멘트 값은 마이너스 8톤 미터, D점에서 모멘트 값은 플러스 2.67톤 미터.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멘트 맥시멈은 설마 2.67이라고 쓰는 사람은 없겠죠? 마이너스 8톤 점 미터가 최대 힘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누차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음수의 마이너스가 아니다. 위로 볼록하게 변형시키는 모멘트를 마이너스라고 한다 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도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재력이나 반력을 구하는 것은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 하중을 분리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도 반력이나 부재력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탄성 범위 내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중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보는 것처럼 4톤,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 분리를 시켜서 최대 힘 모멘트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죠. 4톤이라는 집중 하중은 A점이라고 보면 A에서 B 구간까지에서는 B점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생기겠죠. 가장 큰 힘 모멘트가. 왜냐하면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A점의 모멘트는 4 곱하기 0, 여기는 4 곱하기 1, 여기는 4 곱하기 2.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8톤 미터가 되는 것이겠죠. 잘려진 구조물의 왼쪽을 이용했는데 반시계 방향이다. 그럼 마이너스.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이걸 의미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그럼 BC 구간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C점의 힘은 반력값을 알 수 있으면 잘라서 오른쪽을.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계산된 값이 8보다 큰지 작은지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반력 VC를 계산하려면 앞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시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점을 중심으로 하는 모멘트는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B점의 모멘트는 4톤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4 곱하기 2. 그래서 4 곱하기 2 마이너스 8톤이 되는 것이죠. 왼쪽의 반시계.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 값이 8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8이 있어야 왼쪽에서 돌려주는 모멘트와 오른쪽에 돌려주는 모멘트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거리가 4m인데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아랫 방향으로 있어야 되겠죠. 2톤만큼. 그렇죠? 이걸 모르더라도 아무튼 이게 2톤이기 때문에 이 구간 BC 구간에서는 가장 큰 힘이 발생될 수 있는 모멘트의 위치, 발생 위치와 그 크기는 B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 곱하기 거리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큰 모멘트가 발생할 거니까. 그리고 그 크기는 8이기 때문에. 그래서 4톤이라는 힘이 발생시키는 최대 힘 모멘트는 B점에서 발생될 것이고 그 힘은 마이너스 8톤 점 미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등분포 하중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등분포 하중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하중이 제하되어 있지 않은 내민보는, 이런 경우는 이것과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되는 경우가 같죠. 단순보나 하중이 제하되어 있지 않은 내민보를 갖는 보, 내민보. 이 경우나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최대 힘 모멘트는 어떻게 생기죠? 보의 지간 중앙에서. 8분의 오메가 L 제곱은 6톤.m. 6톤.m.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등분파 하중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8톤.m가 되는 것이고요. 6톤.m가 되는 것이고, 이 센터에서는 얼마가 되는 것이죠? 2 곱하기 2, 4톤.m가 되는 거네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이 BC 구간의 센터에서의 힘 모멘트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6, 그렇게 해서 2톤.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그러면 B점에서 힘 모멘트는 0이 되는 것이고요. A점에서 힘 모멘트는 0이 되는 것이고, 왜냐면 A점을 잘랐을 때 A점을 잘라서 보면 왼쪽 구조물 하나도 없는 것이고, B점을 잘라서 봐도 왼쪽에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B점에서도 모멘트 값은 0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다고 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0, B점에서,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8톤미터가 가장 큰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D3-3번. 내민보 구조물에서 B점 후 힘모멘트와 C점 후 힘모멘트가 절대값이 같아지려는 A분의 L 값은 얼마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B점의 힘모멘트와 C점의 힘모멘트가 같아진다. 그러면 MB는 VA 곱하기 2분의 L. 그렇죠? MC는 P 곱하기 A. P라는 모멘트, 집중하중은 잘렸을 때 구조물을 오른쪽에서 시계방향 회전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 지금 절대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VA 곱하기 2분의 L과 P 곱하기 A의 값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VA 곱하기 2분의 L은 PA다라는 첫 번째 식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L분의 A는 여기에서 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L이 있고 A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VA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VA를 계산해서 그 계산된 VA 값을 1번식에 대입시켜주면 문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VA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멘션 MC = 0.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 VA 곱하기 L 마이너스 P 곱하기 2분의 L 플러스 PA = 0. 이게 되겠죠. 그러면 VA는 L분의 1 2분의 PL 마이너스 PA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를 다시 써보면 2분의 P 마이너스 L분의 PA. 얘가 VA라는 것입니다. VA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정리하면 되겠죠. 해보니까 VA에 대입을 시켜보면 2분의 P 마이너스 2분의 PA L분의 PA 곱하기 2분의 L은 PA다.
P가 모든 변에 들어있기 때문에 P를 다 없애주면 A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4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A는 A다. (4분의 L은) 이를 이항시키면 A 플러스 2분의 A, 얘는 2분의 3A. 그렇죠? 그러면 2L은 이렇게 곱해주면 12A. 지금 문제에서 A분의 L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A분의 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L분의 A분의 1은 12. 그래서 A분의 L은 6이 되는 거네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